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의 명제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이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된다.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를 명제 P라고 할 때,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S는 명제 P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토대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추론 과정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들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들이다. 토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자.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A2라고 한다면 A2 역시 정당화되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인 A3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면, 즉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한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기쁘다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이다.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보인다 또는 들린다와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즉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다.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면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들 수 있다. 고전적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하며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이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최소 토대론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함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함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